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출판단지에 왔어요. 왜 왔냐? 오늘 주제는 드론이라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 파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드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은 무인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요즘 화제가 되고는 있지만 드론이 나온 건 꽤 됐어요. 군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미군이 운용하는 무인 폭격기, 무인 정찰기가 드론의 시초 정도 됩니다. 조종사가 타지 않고 원격에서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원하는 목적지, 목표물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심지어는 먼 곳에서 조종한 비행기가 목표물에게 다가가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드론은 오래됐지만 사람들한테 그리 널리 보급되지 않다가 요즘에 와서 한 5년 이내에 많이 화제가 됐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각종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너도 나도 사서 여러 가지 영상 제작이나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헬리콥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날개의 개수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쿼드콥터가 있고요. 그리고 8개짜리인 헥사콥터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땅 위를 굴러간다든가 심지어는 물속에 들어가는 드론도 있습니다. 드론을 정의하자면 무인 항공기다. 그리고 원격에서 조종해서 원하는 곳을 보낼 수 있는데 핵심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네, 그럼 드론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드론의 시초에서도 말을 했지만 처음에는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원격으로 감시하고 공격하는 용도. 하지만 요즘에는 민간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취미 생활로도 쓰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쓰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용도랑 관련이 있기도 해요. 비행체를 날려서 어느 곳을 감시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카메라겠죠. 그래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촬영이라고 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사서 여행을 간다든가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평소에 땅에서 찍는 것 이상의 새로운 그림을 담고 싶을 때 드론을 활용합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멋있는 장면을 하늘에서 찍는 걸 보니까 뭔가 갈증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드론을 날리면 나도 그것과 유사한 장면을 찍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겠죠. 멀리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모든 거리를 다 맨 눈으로만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과 저 지점을 오가라고 명령을 줄 때 기준이 되는 GPS, 지리 정보, 지리 좌표가 중요한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배달에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아마존 같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미국같이 큰 나라는 물건 하나를 배송하기 위해서 트럭을 운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그 근처에 있는 기지, 물류 창고에서 드론을 날려서 그 집만 배달을 하면 되고 또 그 집 마당에 내려놓고 다시 가면 굳이 사람이 없더라도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중으로 가니까 교통체증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빨리 바로 배송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아마존을 비롯한 많은 쇼핑몰에서는 물류에서 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인터넷 쇼핑몰을 주문하면은 30분 안에 드론이 집 앞에 마당에다가 혹은 아파트 옥상 혹은 아파트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내가 주문한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직접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을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제품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항공기도 있었고 헬리콥터도 있었는데 차이는 무인으로 조종한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조종을 하면 그건 드론이 아니라 그냥 1인 항공기, 소형 항공기가 되겠지만 조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승객으로 타더라도 멀리 있는 누군가가 조종을 한다면 그것은 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드론 형태를 띠고 있는데 택시처럼 사람을 태워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실어 나르는 일종의 공중 택시, 그런데 운전사가 없는 그런 택시 같은 드론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감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산림에서 일어나는 화재 같은 걸 감시를 할 때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긴 힘들고 또 사람이 땅이나 전망대에서 감시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드론으로 주의가 필요한 곳을 날아다니면서 불이 일어나나 감시할 수도 있고요. 또 바닷가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운대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수상 안전을 위한 감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빠지나 안 빠지나. 세 번째 이야기는 드론으로 찍기. 이번에는 촬영에 대해서만 좀 알아볼게요. 왜 드론으로 찍는 영상이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나? 아마 유튜브에서 드론 혹은 영어로 DRON이 드론을 쳐보시면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드론,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만 찍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영상이 제작되고 영화가 만들어진 초기, 100년 전에는 카메라는 꼭 세워놓고 찍어야 됐죠.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든가 손에 들고 찍든가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양쪽으로 움직인다든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찻길 같이 트랙을 깔고 그 위에 바퀴가 달린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밀면 이동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평평한 곳, 평지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지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트랙을 깔 수 있는 평지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위나 아래까지 이동해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미집이라는 크레인 형태의 도구가 생기면서 이제는 카메라가 양옆, 앞, 뒤가 아니라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는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역시나 지미집의 길이의 한계와 안정성 때문에 그리 높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도시에 있는 고층 빌딩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죠. 아무리 옥상에 올려놓고 찍는다 그래도 뭐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늘 갈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찍은 영상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늘 있었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부한 방송국이나 대형 영화사들은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첫 장면도 줄리 앤드루스가 초원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산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을 헬리콥터로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다가가고 어느 장면에서는 초원 위에서 찍은 장면으로 교차가 되죠. 그런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 헬리콥터 날개가 만들어내는 바람 때문에 주변이 흩날리는 거, 풀이라든가 먼지나 그런 게 흩날리고 주인공의 옷이 흩날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헬리콥터 같은 대형 항공기다 보니까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해서 그런 예쁘지 않은 그림을 찍을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영화 시작하는 장면에서 도시 상공을 이렇게 한번 쭉 훑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도 다 항공기,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를 타고 찍은 건데요. 그런 장면들이 멋있긴 한데 비용이 비싸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항공 장면 하나 찍으려면 몇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줘야 한번 띄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돈 주고 할 바엔 아예 헬리콥터를 산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갖고 원할 때 날아가면서 찍죠.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예쁜 그림들을 잡기 위해 이처럼 많은 곳에서 항공기를 쓰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게 사실이었고요. 특히 독립영화 제작자라든가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드론 가격이 뭐 싼 거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달린 것 중에 쓸만한 건 뭐 한 50만 원부터 100만 원 좀 넘고 200만 원도 안 돼요. 뭐 그것도 비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카메라 가격, 영상 관련된 촬영 장비들 가격 중에선 적당한 수준 내지는 오히려 저렴한 수준이에요. 캠코더 한 대 가격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드론 하나만 있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헬리콥터나 비행기 타지 않고도 원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드론 한 대씩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드론에게 빠졌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줬다는 장점이 있겠죠. 분명한 매력이에요. 평소에는 땅을 이동하고 기껏해야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찍는 정도로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드론을 이용하면 새처럼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또 하늘에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곳을 이동하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 한 무리 정도가 아니라 한 마을까지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야 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수 있었는데 요즘엔 드론 한 대만 있으면 하늘에서부터 쭉 찍으면서 내려오다가 땅에 있는 사람까지 따라가는 것을 컷을 끊지 않고도 한 번에 이어서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개봉해서 화제가 됐던 저예산 영화 맨 인 더 다크란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첫 장면이 하늘에서부터 멀리 한 마을을 찍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카메라가 내려와서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는 주인공 남자에게까지 다가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장면을 찍기 어려웠을 거예요. 주택가라 저공 비행이 어려웠기도 하고 또 헬리콥터가 지상까지 내려온다면 바람이 불어서 아마 주인공들 옷 휘날리고 먼지 날리고 아까 말했던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그런 예쁘지 않은 그림이 잡힐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시작 장면부터 천천히 내려와서 언제 이 사람 주인공의 뒤까지 다가왔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예전에 항공 촬영이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고요. 또 지금 보는 뮤직비디오처럼 보통 영상은 여러 컷으로 끊어서 가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초반에 입장하는 장면을 빼고는 한 장면도 끊지 않고 쭉 한 번에 이어서 찍었습니다. 이런 걸 롱테이크 샷이라고 하는데 드론이 있었기에 인물과 주변 공간, 하늘을 움직이다가 다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끊임없이 촬영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뭐 여행 비디오, 여행 방송들, 농어촌 지역에 가서 연예인들이 소박한 생활, 밥 지어 먹는 그런 소박한 생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드론을 씀으로써 인물과 전체 공간, 마을이라든가 어떤 지형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는 설명적인 샷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찍는다 정도가 아니라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장난을 쳐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장치 같습니다. 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있잖아요. 좀 험해 보이는 스포츠 활동들, 레저 활동들. 스키를 타는데 그냥 얌전히 코스로만 타는 게 아니라 산에서 절벽을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같은 걸 메고 산에서 언덕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예전에 촬영하려면 당연히 힘들었겠죠.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제는 개인들도 그런 레포츠 하러 산에 갈 때 드론만 날리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자기의 모습을 멀리서 담을 수가 있죠. 또 누군가 촬영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혼자 갔을 경우도 나 혼자 가면은 멀리 삼각대 놓고 찍고 또 멀리 다가가서 타이머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드론을 이용하면 저쪽에 하늘에 띄워놓고 내가 뭔가를 하는 모습을 혼자서도 찍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하지 못했던 미처 담지 못했던 그림들을 담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와준 아주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드론은 날리기 쉬울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무인 항공기지만 누군가가 조종을 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이 조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데 예전부터 있던 무선 조종기를 통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면 하루면 배울 수도 있고 며칠 연습만 하면 날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조종 안 해봤는데 최근에 연습하면서 조금 늘고는 있거든요. 사고도 냈지만. 그런데 이런 조종을 전혀 못하는 사람조차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날리냐?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명령을 줘요. 지도상의 좌표를 찍어주고 고도를 알려주면 드론이 혼자서 거기를 이동합니다. 만약에 녹화 버튼을 누르고 드론을 날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조종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고도 이동하면서 촬영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동 물체 추적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패드에서 그 드론이 찍고 있는 영상을 봐요. 그리고 내가 쫓아가고 싶은 인물, 차량 같은 물체를 터치를 하면 드론이 그 사물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해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종하는 법을 모르더라도 이 드론이 그 사람이나 그 물체, 자전거든 자동차든 따라가면서 계속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조종할 줄 몰라도 그냥 버튼, 스마트폰 쓰는 수준이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론 조종은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드론 조종은 어렵다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드론 하나 사서 조종기를 이용하든 터치를 하든 날리면 되는데 제약이 많아요. 첫 번째 제약은 배터리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보통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일반적인 드론들은 배터리가 20분에서 30분 사이예요. 내가 오랫동안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땅으로 불러와서 또 배터리 갈아 끼우고 날려야 되니까 드론이 멀리까지 가서 혼자서 뭘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아주 비싼 전문용 드론이 아니고선 이렇게 오랫동안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아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 날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가까운 범위, 뭐 2, 3km 이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적어도 경기도 북쪽, 서울 북쪽은 비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곳곳에 있는 보안시설, 군사시설, 중요 보호시설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곳에서 비행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되고 스마트폰에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실행해 보면 그림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비행 제한 구역이다. 여기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 군사시설을 촬영하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비행기 이착륙 경로랑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근처에선 날리면 안 돼요. 드론이 생각보다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법규에서 150m 정도 이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밑이라 하더라도 비행기 이착륙에 방해가 된다면 위험하겠죠. 비행기 엔진에는 새 한 마리만 들어가도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 특히 경기 북쪽에는 접경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엔 부대나 군사 시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2주에서 한 달 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가 떨어져야 드론을 날리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법규에서 정한 대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뭐 나중에 군사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도 드론을 날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일단 조종 미숙해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공중에서 새가 드론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후가 안 좋으면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많이 불면 드론이 내 의지대로 조종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 너무도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예전에 드론 보급 초창기 때는 드론에 대한 규제가 많이 없었지만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들의 유명 도시들 주변에서는 아예 드론을 못 날리기도 하고요. 드론을 날리려면 우리나라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는 예쁜 풍광이 있는 유명 관광지, 휴양지, 바닷가에서는 기둥에 이런 포스터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론이 앞으로도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는 곳도 늘어날 거고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항공 관련된 직업을 한다든가 우주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만져볼 기회가 없었다면 이제는 드론을 직접 날려보면서 혹은 드론을 조립해 보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아볼 수 있고 직접 드론을 날리면서 이런 재미가 있네? 그럼 나도 이것보다 더 큰 비행기를 우주선을 날려봐야지.
이런 꿈을 대리 체험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드론에 들어가는 다양한 IT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말로만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직접 우주 강국이란 꿈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겠죠. 그리고 아까 조종을 쉽게 도와주는 인공지능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저도 최근에 일 때문에 드론을 하나 사서 요즘 열심히 날리고 있는데요. 드론을 안전하게 날리셨으면 좋겠고요. 사람 많은 곳이나 주택가 근처에서는 날리시는 거를 만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반에 날릴 때 사고를 몇 번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재밌게 날리시는 건 좋은데 일단은 뭐 마트에서 파는 어린이용 장난감 같은 드론부터 날리시든가 아니면 아주 교외 한적한 곳에 가서 안전한 곳에서 드론을 날리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드론이 많이 예전보단 저렴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싼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추락하면 가볍게는 뭐 몇 개 부품만 갈면 되기도 하지만 높은 곳에서 딱딱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드론이 완전히 파괴되면 수십만 원, 백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드론을 구매하시고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한참 하신 후에 본격적인 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 추락 장면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